안녕하세요. 음성학자 클라라 씨의 목소리 발전소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앞에 사진에 보이는 분이죠. 앞에 화면에 보이는 분이죠. 조수진 의원의 음색, 스피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분이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자료 수집이나 조리 있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눈에 띄고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오랜 기자 출신으로서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분의 음색, 스피치 스타일을 보겠는데요. 우선 조수진 의원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 울림은 매우 차여져서 발생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소리 웨이브 형성이 고르게 이 입술에서부터 눈썹까지를 봤을 때 소리가 꽉 차여져서 나오면서 소리 웨이브가 둥글게 웨이브가 형성이 되면서 고르고 굵지 않은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딱 채여져서 탱글탱글하게, 그러니까 굵지 않게 경쾌하게 전달되는 아주 좋은 소리 울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장관식으로 한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례초선인 저부터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TV나 그전에 그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셔서 익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시죠? 이러한 좋은 소리 울림은 일반적으로 소리 포지션 또한 비강 울림을 잘 형성하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서 눈썹까지를 그렸을 때 이분의 광대뼈가 차지하는 그 면적, 코 길이나 넓이, 그리고 미간 사이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비강이 그 울림을 가질 수 있는 비강 울림을 타고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바로 전형적인 비강 울림이 좋은 그런 얼굴 유형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음색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분의 음색은 밝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정치인으로 보자면 그 밝은 음색에 장단점이 있어요. 기자로서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밝은 음색과 정치인으로서의 봤을 때 밝은 음색은 좀 다르게 평가를 되는데요. 정치인으로 보자면 사뭇 가볍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리가 밝을 경우에. 그러나 이 조수진 의원은 말을 할 때 음절을 힘있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가벼울 수도 있는 밝은 음색이 샤프함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국회 상임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막말만은 하지 않겠다. 올 2월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대변인이라 책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상스럽고 막대먹고 이런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것마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셨죠? 이분은 밝은 음색인데 그것이 사뭇 가볍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익혀진 것 같아요. 음절을 힘있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밝은 음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프함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 출신,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하셨죠.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정보 수집력이라든지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자 생활로 인하여 습관화돼 버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기사 브리핑이라든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치인으로서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한 유도 질문이라든지 심리전에서 속도 조절, 호흡, 텀을 적당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고 질문 내용은 좋은데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자 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정치인과 정치인이 대할 때, 그리고 정치인과 기자로서의 대했을 때, 그리고 일반인과 정치인이 대했을 때는 너무나 다른 대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금은 느끼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아무리 많은 자료랑 정확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제출을 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아닐 경우에 정치인, 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에게 유도한 방향으로 답변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은 너무 기자 시절이었던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련한 정치인들은요, 질문을 듣는 동시에 그 임기응변의 순발력과 언변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배워서라기보다는 습득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국정감사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변화되고 스스로 그거는 돈 주고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초선들 의원들은 그 의지가 우선 더 앞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컨트롤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보일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이분은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넘어오지 않을 때 그 감정이 약간 격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련한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유도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는 감정만 긁는 효과를 있기 때문에 감정을 긁는 것까지는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부분 다시 강조를 하지만 질문을 할 때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이렇게 국감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질문을 할 경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호흡법 그리고 텀 사용하고 속도 조절을 익혀간다면 차후에 더욱더 눈에 띄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수진 의원의 음성, 음색, 스피치 스타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스탈 루에고 차오.